엔비디아가 추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10% 고점에서 빠지잖아요. 그럼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무것도 사면 안 돼요. 2분기 실적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매출의 한 40~50%가 하이닉스형으로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성장을 보고 엄청 R&D 투자를 했다. 뭐 하는 회사냐? 자동차에 들어가는 ISP. 이게 하이닉스가 요새 불을 뿜어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목표 추천가들이 자꾸 올라가는데 과연 기관이 그런 리포트를 내고 매도를 할 것이냐 사줄 것이냐. 그 전에 먹은 사람들은 매도하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그걸 보고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내려가네? 좋다 외세하는 사람도 있겠죠. 공백은 벌릴 거예요. 일단은 이럴 때는 뭐 오늘 내려가느냐 양매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 기관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썼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쓰게 된 배경을 아셔야 되거든요. 배경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는 얘기예요. 1분기가 3조 6천 적자 났거든요. 네. 2분기 컨센서스가 조금 준다는 정도인데 일부 얘기가 2조 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분기가 1분기보다는 이익이 그러니까 적자가 많이 줄겠구나라는 컨센서스가 잡히면서 애널리스트 업그레이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배경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 재고 평가 손실이 왕창 환입됐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그 재고 평가 손실 환입한 거 플러스인지 오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그 DDR5인지 뭐 하여튼 제품에서 무슨 불량 이슈가 생겼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시장에서는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시장에서 들은 얘기니까 제가 컨펌한 거 아닙니다. 삼성이 그런 컨펌해주지 소문에, 않죠. 그게 맞다 그러면은 그 누가 갖다 주죠? 하이닉스가.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한 1~20% 빠져야 되는데 빠지는 전도가 확 줄었다. 그래서 이 적자 그 규모가 확 줄었다. 사실 두 가지 요인이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만큼 쏘는 거야. 사실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인텔 DDR5가 인증받은 게 하이닉스가 먼저 인증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도 그런 있지만, 게 이유가 연결됐으니까. 일단 그 삼성이 뭔가 문제가 생겼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빌미로 하이닉스가 물량을 얼마 가져왔고 그 가격을 그래서 원래보다는 뭐 몇십 프로건 200원 이렇게 높여 받았는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는 스토리까지 합치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그 디테일 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조금씩 올리는 게 나왔죠. 이게 한꺼번에 나올 때는 이게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한꺼번에 나올 때는 그날 그 다음 날은 잘 안 가. 왜? 그 전에 산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못 산 사람들이 이걸 잘 해석해야지 따라가거든요. 오늘 같은 날, 내일 같은 날 만약에 CPI가 뭐고 해가지고 빠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버릴 찬스냐, 아니, 버릴 상황이냐, 사들어갈 상황이면 저는 사들어갈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걸 하이닉스가 1% 빠질 때 못 들어가면요. 한국의 어떤 반도체 주식도 사면 안 돼요. 그래요? 지금 왜냐면 거의 12만 원 가까이 올라왔기 시간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반도체 주식을 살 때 하이닉스가 버티지 못하고 빠지면 아무것도 못 사는 거고 거꾸로 엔비디아가 추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10% 고점에서 빠지잖아요. 시점은 10% 저번에 7% 빠졌는데 10% 이상 고점에 빠져갖고 한 일주일 정도 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아무것도 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12만 원 많이 올라왔다. 절대 주가 보지 마시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1% 이상 밀린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공격적으로 사야 된다. 공격적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한 30% 사고 분할 매수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더 빠지잖아요. 10% 7% 빠지는데 엔비디아도 빠진다. 같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는 꼭지, 단기 꼭지. 근데 저 말씀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고점들 많이 안 빠졌는데 그걸 못 사잖아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못 사는 거고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좋은데 하이닉스마저 5% 10% 빠졌는데 만약에 그걸 분할하게 들어가기 애매할 정도로 손을 못 대면 어떠한 소부장도 사면 안 돼요. 전부 2차 전지 하든지 2차 전지가 아니고 장이 꼭지네 2680에서 그러면 현금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하이닉스는 너무나 뚜렷한 게 있어요. 이익이 적자가 축소된다. 그 이유는 삼성 덕분이든 그렇죠? 아니 뭐 자체적이든 이유는 한 달 뒤에 밝혀지거든요. 근데 그 HBM3와 관련해서 또 그런 루머도 있었죠. 네네. 그 엔비디아에서 성금 뭐 10억 불을 주네 만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건 하겠는데 아직 아닌 거죠. 근데 오늘 같은 다른 얘기 삼성전자 이렇게 까지 말고 좋게 얘기하는 건 오늘 AMD가
AMD가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뭐 신제품 발표했는데 얘네만 빠졌어. 인텔 오르고 인텔가 엔비디아가 4% 가까이 올랐어요. 엔비디아 올랐고 엔비디아 특별한 거 없었는데 AMD가 빠졌거든요. 신제품 발표됐는데 뭐 CPU, GPU 뭐 이렇게 발표했는데 거기에 내용상으로 보면은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 HBM 들어가는 게 메모리가 이번에 신제품이 그 엔비디아 사는 것보다 메모리가 2.4배 많아요. 192GB HBM. 120GB가 아니고 한 50% 늘어난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하이닉스고 AMD 누구라고요? 삼성이잖아요. 근데 전제가 있지. 이게 AMD가 잘 팔아야지 계속 물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AMD 잘해라 응원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삼성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뭐죠? 어쨌든 AMD가 메모리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엔비디아도 다음에 메모리를 늘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이 메모리가 늘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추세적으로 한 10% 이렇게 빠지지 않는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못 살 정도면은 아까 여기 소부장들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 말씀드린 하나마이크론 포함해서 모든 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 한 10%, 20%라는 삼성전자에서 겁나서 못 사겠어 그러면 약간 어불성설은 아니지만 악구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모든 거를 그 엔비디아가 추세가 꺾이는지를 이쪽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한 70%, 80%. 나머지 20, 30%가 삼성 하이닉스의 실적과 감산 효과. 그러면 그 추세가 꺾인다라는 거를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 되면 저번에 삼성 엔비디아 했을 때 누가 자꾸 그래서 10% 이상 전시세 안 빠질 거야 저는요. 맥스 빠져도 내가 갖고 있는데 10% 빠지면 한 50% 줄일 것 같아. 많이 먹었으면. 근데 만약에 최근에 들어갔으면 좀 더 버텨볼까 하는데 수능 안 나는 치면 10% 빠지면 좀 걱정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적어도 10% 정도 빠지면 이거 추세 무너지나 이런 걱정을 단기적으로 거의 알아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줄이는 걸로. 근데 저번에 하면 301조 달러 처음에 됐을 때 내려갔다가 7%가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그게 걱정되면 삼성 하이닉스도 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둘 다 올라갔잖아요. 오늘은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 애널리스트 보세요. 이 10일 한 건데 지난주죠. 선행주 달렸다. 삼성 하이닉스 올라간 게 AI 모멘트인데 이거 보시면 왜 안 돼? 여기네. 오케이. 대만에서 신호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에 월별 실적 나오는 거 애널리스트들이 얘기 중에 하나 있고 월별 실적. 대만은 월별 매출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한국은 반도체에서 그 10일 단위로 수출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은 느낌을 알 수 있어요. TSMC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9% 올랐거든요. 그래서 가이던스가 2, 4분기 가이던스가 4, 5, 6이잖아요. 5월까지 워낙 좋아서 6월 달에 마이너스 되더라도 가이던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TSMC 2, 4분기 실적은 가이던스를 초과할 게 명명백백해진 거죠. 이런 걸 트래킹한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이런 거 보셔야 돼요. 대만, 우리는 먼슬리 실적 안 가르치잖아요. 네. 루머니까. 그러니까 TSMC나 이런 대만의 업체를 봐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심지어 가장 약한 게 뭐죠? 휴대폰이 가장 약하거든요. 그렇죠. 휴대폰을 대명사하는 게 휴대폰에 머리에 해당되는 AP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누가 있냐면은 삼성하고 애플 말고 저기 퀄컴 말고 미디어텍이라고 중저가 있죠. 미디어텍 보세요. 안 좋죠.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매출에 매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심지어 이것도 2, 4분기 가이던스는 만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악화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TSMC 잘 나가고 휴대폰도 더 악화되진 않는다는 시그널이 9월 실적에서 확인되는 순간이 6월 초였다는 거죠. 그래서 6월 초에 우리가 다 주가가 좋았다.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랬어요? 선행주자가 달린다. 이미 달렸다? 달렸지. 멈추나? 아직 안 멈출 것 같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하이닉스 여기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장은요 13만 원, 15만 원 잘 질지 하셨는데 대표님도 갖고 계시면 생각하실 것 같은데 21년에 10이죠. 작년에 6조 8천, 올해 적자가 원래 10조 정도 적자에다 조금 요즘에 2분기가 좀 줄어서 9조 정도 적자. 내년도 얼마예요?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7조? 7조 9천억? 네. 이거 뭐지? 19조? 내년도 19조 예상이 된다고요? 20조 가까이네. 19조 9천억이네. 이상한 거 같죠? 이 친구 뺍시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누군데? 그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이게 증권사마다 나온 내년도 목표. 최근에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 5개가 있어서 출연해 보니까 올해는 비슷한데 내년 기대치가 6조부터 20조, 이건 빼고 6조에서 1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럼 저거 빼디. 저 6조도 빼야지. 그 아래와 맨 끝 위는.
그러면 그렇게 한 하기 8조, 9조. 하여튼 9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디예요? 평균치. 이게 내년 수준, 작년 수준으로 회복 이상한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 얼마죠 주가가? 그럼 13만 원. 13만 원 된다는 얘기죠. 만약 그때 내후년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은 이게 뭐 뭐 2차 전지도 아니니까 내후년 땡기 좀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제 13만 원 이상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지난번 말씀드렸죠. 네. 후공정 하이닉스 업사이드가 있다고. 네, 후공정 쪽. 다 알아갖고 목표 주가 올리고 다 올라왔어요. 이 비나가 베트남에 있는 법인인데 이거 보세요. 여기 매출이 올해 1조. 내년 얼마? 1조 5천. 그다음 얼마? 2조 3천. 이익이 1,000억, 2,000억, 3,000억.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올렸어. 지금 얼마지? 2만 얼마니까 한 25년 땡겨서 10배니까 성장성을 본다면 지금 주가까지는 오케이. 조금 늦었죠, 이제. 그러네요. 예, 조금 늦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하이닉스가 만약에 그 잘 된다라면은 약간의 프락시 역할을 해요. 프락시 아시죠? 예. 하이닉스 대신 못 사면은 사는 거. 하이닉스 못 사면 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이닉스가 워낙 난리치니까 내가 옛날부터 말씀드리는데 하나마이크론 하나 있고 여기 후공정이니까 전공정 투자는 잘하는 후공정 투자는 한다. 근데 후공정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하이닉스 나가는 매출이 1조 천 중에서 한 3천억 대요. 3천억? 2천억, 3천억? 이게 얼마냐면은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는 하이닉스에 나가는 물량을 8천억 이상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8천억 이상 목표라는데 이게 25년에 풀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죠? 그 다음에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도 10배 해가지고 지금 주가를 가는 이유가 하이닉스 향으로 나가는 한 8천억, 지금 2, 3천억이지만 그거는 온고잉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누가? 외국인이 먼저 한 달 전에. 기관이 그래서 이거는 빠지면 혹시 입자가 빠지면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사보자. 근데 다들 이렇게 내 얘기 듣고 있으니까 입자가 안 빠질 것 같아. 아니요, 2분기 실적이 개떡이면 한 빠질 수 있는데 2분기 실적 개떡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는 못 잡았거나 뭐 그런 거죠. SK하이닉스 대신 사는 방법은 SK 잘하는 방법, 이런 거 대신하는 방법 또 뭐 있을까요? 뭐 SK 뭐였지? SK 스퀘어? 그렇지. SK 스퀘어가 근데 주가는 많이 하이닉스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는 비슷해가고. 뭐 그거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선수들은 하이닉스 갖고 해야지. 그렇지. 본주 가지고 하죠. 그 주가들이 안 갔으면 모르겠는데 이 주가들이 다들 가가지고 하여튼 그렇다. 하이닉스 얼마까지 본다? 6조에서 10조까지를 투자가들이 참고한다는 거예요. 기관 투자가들이. 그렇다면 지금 주가 13만 원이 아니라 사실은 15만 원까지 15만 원 갔을 때는 21년도였어. 21년 12조 정도 갔을 때가 15만 원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21년 12조 될 것 같아서 25년도에 아니 근데 될 것 같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성장주인데 성장주 2025년 거 끌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성장주 이전에 이건 사이클 주식이다. 나도 성장주를 하이닉스 주주들을 마음을 갖다.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그 사이클이라는 건 지금 챗GPT가 만들어낸 이 AI 반도체의 사이클이잖아요. 전체 이 반도체의 사이클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이 AI 반도체,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의 상승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같이 제가 엔비디아 저번에 포켓 해드렸잖아요. 지금부터 10년 동안에 매년 연평균 30% 성장해갖고 엔비디아 마진 50% 잡고 마켓쉐어 80% 잡고 했을 때 딱딱딱 해갖고 PER 20배 2033년도에 했을 때 걔네가 목표 주가가 제가 계산한 게 550 몇 불이 나왔거든요. 550 몇 불이 400불에서는 40% 50% 업사이드잖아요. 그거만큼 업사이드는 있지는 않겠지 단기적으로. 그 정도 파워는 엔비디아는 아니니까 우리 주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40% 50% 업사이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16만 원, 17만 원 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얼마야? 47, 28이니까 11만 원 10만 원 이상 불러야 되잖아요. 그건 못 부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까지의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애널리스트 욕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전망도 없으면은 누구 걸 참조하실 거예요. 일단 참조를 한다고 기관 투자가들이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요 정도 되면은 내년이 되면 다시 22년가 갈 수 있어? 그러면 마음속에 뭐요? 13만 원. 13만 원 정도면 12만 원 얼마 안 나갔다? 다른 거 살 거 있나? 대한항공 살까? 아니면 진짜 뭐 에코프로 빼면 더 살까? 그쵸. 그런 쪽에서 20, 30% 업사이드가 있고 이거는 20% 업사이드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사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균형에서 우리가 뒤지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5년 거를 다로 땡겨서 16만 원 부른다.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엔비디아하고 같이 간다 했을 때는 이게 조금은 아직은 부족한 거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요거 때문에 아직 추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뭐 밀린다고 하면 하이닉스 아직도 살만한 자리다. 못 산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거 한 25% 사보고. 분할 우리 매수 관점으로. DYPNF도 개떡됐을 때 사셨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아니 근데 근데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 5%라니까. 올라가겠죠. 그 손해 안 보겠습니까? 그 손해 보시면 손해 본 거에 한 10분의 1만큼 제가 점수 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걸로 돈 벌려고 산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그때 아니면 다 막 던져야 되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투자를 못하는 입장에서 누굴 대변하는 거 아니어서 쓰는데 엄청 싼 주식이었어요. 이제는 누가 믿어줘야 되는 거니까 투자가들 반응이 있어야 되니까 리포트 나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정상은 갈 건 다 보고 있어요. 전 내심적으로는 훨씬 높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생기는 고민들이 지금 이제 손실을 많이 보신 상황이니까 지금 그래도 올라왔다 해도 지금 거의 50% 그렇죠. 60% 마이너스일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직도 안 파신 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물타기를 좀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건 더 전문가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요, 일단은 그래서 그게 베리어가 기술적으로는 한 27,000원, 6,000원, 8,000원 사이에서 한번 이제 물량에 그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회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플랜을 제가 100% 안다 하더라도 반응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업사이드는 더 있어 보인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저는 7월 중순 이후에는 업데이트 안 한다. 알아서 하라 그때부터는. 그때도 3만 원이 됐던 28,000원이 됐던 25,000원.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할 얘기가 없지. 그때부터는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리포트가 만약에 한 2개만 나오면은 24년 거를 예상하게 되면 막 공방을 벌일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영역은 아니죠. 물론 그 시점이 한 3만 원, 4만 원 정도는 가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럴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나 PNF를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비슷하거나 어디가 더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심지어 2차 전지 포함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식장이 이제는 아주 편안하게 막 날아가지 못해요. 지금 이게 요즘 2차 전지가 테슬라 13거에 상승하면서 2차 전지가 우리도 좋았잖아요. 최근 일주 열흘 정도. 이거의 영향일지. 영향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간 거. 바닥에서 70 이거 나오는데 내일은 리튬 가격 70% 올랐거든요. 물론 위에서 꺾이도 되겠지만 그거 영향도 있는 거죠. 리튬 가격 계속 갈 거 중요하고. 하여튼 하이닉스 반도체 얘기 말씀드렸어요.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죠? 네. 2만 원 깨지면 사면 좋겠는데 안 깨질 것 같다. 2분기 실적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건 언제까지 땡기느냐? 25년까지는 땡겼다. 이건 땡겨줄 수 있어. 매출의 한 40~50%가 하이닉스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이닉스보다 더 성장주예요. 높게 주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넥스트칩. 네. 뭐 하는 회사냐? 텔레칩스랑 비슷한데 달라요. 텔레칩스는 인포테인먼트 그런 쪽에 중심으로 반도체 칩을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야. 이거는 돈 안 되는 거 투자해가지고 돈 꼬라박고 아주 힘들다가 버티다가 어렵게 작년에 기술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자 엄청나다. 한 해에 그 R&D 비용이 때문에 올해도 적자예요. 내년도도 적자 학자 몰라. 근데 한번 붙으면은 내후년부터 확 붙어요. 이거야말로 성장주예요. 25년 스토리를 땡겨오는 거예요. 테네치스 다르다는 건 뭐냐? 미래에 대한 성장을 보고 엄청 R&D 투자를 했다. 뭐 하는 회사냐? 자동차에 들어가는 ISP. 이게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느낌이 오죠? 카메라 찍는 거. 네. 근데 자동차형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형은 투자를 많이 한 거야. 이거 IT용을 안 했어. 그러니까 투자를 엄청 한 100~200억, 1년에 한 200억 이상 돈을 써요. 그게 얼마나 걸어. 근데 상장했다 이거지. 근데 이게 작년 10월달 유진에서 나온 리포트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리포트 안 나오다가 어저께 리포트 나왔어요. 그저께. 한 6개월 만에. 어제 급등의 원인이군요, 네. 저게. 근데 사실은 그 전날도 올랐어. 그 전날도 12%.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저께 리포트 나왔는데 그 전날 애널리스트 가서 미팅할 때 그게 흘러나왔는지 아니면 사람 눈치챘는지 확 오른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기술이 있습니다. ISP. 거기다가 또 하나는 또 이걸 촬영한 다음에 그거를 전송해 주는 게 필요해요. 전송해 주는 아날로그 하이 데피니션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8개월 전에도 이 성장성이 얼마예요? 여기 65%, 69%. 그다음에 우리 저거 아시죠? 아다스, 에이다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레벨 3, 4는 아니어도 2 정도만 되더라도 카메라 많이 들어간다고 느낌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쪽에 들어가면은 이 센싱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느껴진다 그래서 이거는 100% 성장. 이거 엄청 성장 아니에요? 여기에 얘가 기술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었어. 왜? 적자. 계속 적자니까 올해도 적자, 내년도 적자, 아니면 흑자. 흑자라면 얘네에서 뭐라냐? 1억 흑자. 뭐 장난쳐? 그러니까 적자, 흑자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기술은 이게 확실해. 그러니까 아직은 돈을 못 버는 거 기술은 있어도. 근데 어저께 리포트 나왔다 이거죠. 리포트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왔어. 보실래요? 240억, 130억 작년 재작년 매출. 아까 적자가 270억. 올해 190억 적자, 150 적자. 내년에 390억. 이게 중요한 건 내후년도지. 1,500억에 130억. 제가 말씀드렸는데 1,500억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1,000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1,000억 이상 되면 이 마진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마진은 더 높아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1,000억에 한 20, 30% 하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는 이거보다 더 높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기준으로 하면 한 1,000원은 될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얼마라고 지금? 네. 지금 15,000원. 15,000원? 15,000원이에요? 미안해. 넥스트 칩. 헷갈렸다. 2,500원. 15,000원이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죠? 밸류에이션이 아주 비싸진 않아요. 장기 성장으로 본다면. 근데 이틀 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 따라갈 것이냐. 이 고점이 좀 고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저께 뭐 했냐면은 이게 리포트 나오고 어저께가 13일이잖아요. 어저께 IR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리포트 나온 것보다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아마 주가가 빠질 때 들어오실 분이 생기실 것 같아요. 향후에 기관 투자가의 그 메인 매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12일 날 오래간만에 리포트 한 거야. 12일 날 외국인이 25만 8천 주 사고 기관에서 28만 주를 샀고 어제는 외국인이 8만 6천 주 매도하고 기관이 16만 1천 주를 또 샀어. 예, 어저께 IR 하면서 미리 샀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상간에 대꼬박꼬를 하는 거 봐야 되는데 성장성을 봤을 때는 아직도 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단기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죠. 이걸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리포트는 잘 썼어요. 리포트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에 뭐 카메라 이건 다 아는 얘기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가을 사이에 주요 완성업체 한국 아닙니다. F사, S사 어딜까요?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얘기 안 해요. FS사가 어디야? 얘기 안 해요. 포드하고 S가 어디죠? 아니 몰라. 하여튼 어딘가에 그 스텔란티스. 진행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일본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이 8월 사이에 뭔가 진행되는 게 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모락모락 핀다. 이런 얘기가 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기술적인 거 보세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혼자 한 게 아니야. 이게 온세미 많이 들었죠. 미국에 온세미라고 있거든요. 자동차용 반도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T 마이크로 이런 데하고 협업한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리포트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레벨 2, 3가 되면은 이게 걔인데 카메라가 지금 한두 개 쓰다가 한 7, 8개 쓴다. 네. 레벨 4 되면 좋은데 레벨 4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서 카메라가 올라가는 거 맞다. 이런 얘기고 얘가 유럽에 많이 좀 팔라 그러는데 유럽 자동차 업체가 뭐 한다 그랬잖아요. 유럽의 신차주 3년 내로 5분의 1은 에이다스 레벨 3를 채용한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좋다.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을까지 이것도 아까 뭐 DYPNF 비슷한 건데 가을까지 진행되는 게 없으면은 주가는 빠지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리포트를 썼고 애널리스트의 간담회를 했겠냐고.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빠지면 사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지금 이틀 동안 한 30% 올랐으니까 오늘까지 30 몇 프로 올랐으니까 이게 아니라 좀 이런 기업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있다가 좀 떨어졌을 때. 근데 만약에 금리를 미국이 오늘 내일 안 올리겠죠. 동결. 아니 근데 카벤트가 7월 달도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약간 진짜 도비시하게 그렇게 하면은 스몰 캡들이 막 날아갈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 그렇죠. 그럴 때는 이게 우리 기회를 안 주고 혼자 올라갈 수 있어요. 한 5%, 10%. 근데 그러면 우리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너무 또 오르면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근데 성장성 학생 물었는데 성장 회사는 엔비디아처럼 이런 회사는 성장이라 그래요. 근데 한국의 성장들은 다 리스크가 있다고. 이래서 잘 돼가다가 솔직히 아까 뭐 얼마였죠? 뭐라 했지?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오면 또 빠질 수도 있죠. 적자 나는데 이게 하더라도 돈 필요하지 않을까? 유상증자? 예를 자금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성장을 왜 증설을 위해서. 그다음에 무슨 우리 AI 인공지능 관련되는 무슨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 많잖아요. 그거 다 좋아도 그 돈이 필요하거든요. 한 번 정도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하나 마이크로는 2만 원 안 깨질 것 같고, 요거는 빠지면
그냥 잽다 들어가면 좋은데 10% 이상 올라가면은 여기서 10% 이상 올라가면 내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넥스트 칩 공부하셨다가 따지면. 기회가 왔을 네. 때